정석의 모든 것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목 벌림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구침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죠? 이 구침은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침이란 말 그대로 수비적인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이 수비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제 공간이 좁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뭘 하시기는 어려워요. 뭐 간혹 이제 두 칸 구침이 두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깨느냐 이런 질문은 많이 합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한 칸과 날일자,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외곽에서 돌이 주어지죠. 근데 벌림은 달라요. 말 그대로 이제 세 칸부터가 이제 벌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림을 하게 되면은 안쪽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흔히 보통 이제 벌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변울에 있는 점을 두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바둑이란 무엇인가의 강의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복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변의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바둑의 구조. 네. 그래서 이 귀 4개를 모두 차지한 다음에는 흔히 이제 변의 4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걸쳐서 둬야 되냐, 변을 먼저 둬야 되냐 그러는데, 실은 이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이쪽을 벌려서 둬도 백이 이제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둔다 그랬어요? 여기를 따라두지 않고 반대쪽을 이제 벌려서 두게 되면은 흑이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제 백은 이쪽으로 이제 걸치는 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흑이 걸쳐오게 되면은 흔히 걸쳐서 굳히고 벌린 형태나 먼저 벌리고 상대가 다른 데 둘 때 굳힌 거나 똑같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둑 두실 때 특히 5급 원저리 분들이 위해서 5급과 3급까지 뭐 그 이하 급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쪽은 바둑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3급부터 1급이다 라고 한다면 걸치고 굳힐 때 이쪽으로 벌릴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알파고식으로 둘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칸으로 둘 수도 있고, 눈목자로도 둘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둘 수 있고, 이게 다 상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간격과 상황에 맞춰서 두려면은 걸쳐 놓고 두는 게 결국엔 유리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는 거지, 이 벌림 자체가 구침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침과 벌림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벌림이 되면은 이 모양을, 이렇게 벌림이 되면은 이 모양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벌림, 대표적인 벌림 포석은 흔히 이제 소림류라는 요 포석이 있고요. 흔히 중국식이라는 요 포석이 있고, 또 흔히 미니 중국식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벌림 포석의 가장 기본형이고, 제일 많이 두어지는 형인데, 시대마다 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잘 이렇게 확 벌려 놓으면은 여기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줄만한데 이거를 통째로 주기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이 돌을 어떻게든 공격하는 형태로 짜는 거죠. 벌려져 있는데 상대가 벌릴 골을 미리 가 있으니까 백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미생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벌림 포석은 일단은 구침과는 다르다. 벌려놓고 들어올 때 그 상대 돌을 공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백으로도 둘 수가 있습니다만 주로 흑이 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흑이 아무래도 이 벌림의 이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이 많고 선점할수록 좋거든요. 또 이 하나의 또 이점은 만약 똑같이 두었다라고 볼까요? 만약에 일종의 흉내바둑 비슷하게 돼서 똑같이 두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다 귀 4개, 변 4개니까 짝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바둑판에서 유일하게 홀수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중앙의 요 한 지역만큼은 흙이 홀수로 떨어지는데 모양 바둑이 됐을 때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덤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이 돌의 효과가 자연히 백의 모양을 또 삭감하는 의미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 흙의 승률이 높은 거예요. 따라서 백은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자, 따라서 굳힌포석은 제가 수비형, 실리형, 실리후 타개형이다.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이번에 공부하게 될 벌림포석은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적인 거, 그리고 이 세력바둑을 두는 거. 자, 요 반대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요런 형들을 권유를 드립니다. 뭐 특별히 이 바둑에서 함정수랄까 혹은 비법이랄까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뭐 비법이 뭐 있겠습니까? 특별한 비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공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 바둑은 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따라서 처음에 포석의 구조부터 공격적인 형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있단 말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소림류라는 게 있고 중국식이라는 게 있고 아까 이제 미니 중국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묘한 게요. 이 소림류라는 거는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네, 바로 일본에서 소림이라는 분, 조치훈 구단의 라이벌인 소림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이제 포석이어서 네, 요 포석 이제 소림류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이 이제 중국식 포석. 뭐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중국식 포석.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포석. 자, 미니 중국식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두어졌어요. 실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걸쳐놓고 가운데를 둬서 한쪽에 요게 미니 중국식인데 한쪽만 중국식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약간은 이 가운데에 있는 건데 이건 한국에서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 또 그 많은 프로기사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포석이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포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리만큼 삼국이 하나씩 이런 포석을 만들었다는 것이 또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공부하실 거는요. 이 소림류부터 공부를 할게요. 자, 일단 흙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백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흙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서로 최선의 이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백의 입장에서 주로 어떻게 두더라. 그래서 이 소림류란 포석이 여러분들이 흙으로 두실 때도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되더라. 요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이 포석을 쓰는 이상 눈목자 굳힘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둬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둬요? 요 질문을 하시는데 이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된 마당에 좋은 그림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목자로 두시는 건데 여기서 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늘모로 두시는 방법이 있고 제가 온건합니다. 이거의 정반대는 역시 협공을 쓰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은 많은 프로들을 괴롭혔던 거는 요 압박하는 수법이에요. 저 압박하는 수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보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온건한 수법은 서로 편하기도 해요. 자, 저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백도 두 칸을 벌려야 되고 이쪽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벌써 이 붙여놓고 따라간다 요 모양만 보시더라도 요즘에 조금 스타일로는 안 맞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자, 백에 이 글을 걸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목 굳힘 정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굳히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벌리면은 이쪽을 따라가는 의미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굳히는 수를 두고 상대가 벌렸어요. 그때 이쪽을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 다른 데를 두겠다 이런 의도로 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히고 상대가 벌렸을 때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돌에 대한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모양에서 이제 백은
일단 변으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돌은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2선으로 갈 수는 없죠. 중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한 칸을 뛰니까 약점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게 됩니다. 백도 흙도 여기를 뺏겨버리면 돌이 갇혀버려요. 그럼 4월이 좀 애매해지니까 돌이 하나 있을 때 2칸까지 벌릴 수가 있고, 이왕 벌리는 거 항상 높게 두는 게 정답이 됩니다. 자, 백도 여기 찔러 밀고 나가는 요런 류의 약점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따라서 이쪽을 제압을 해놔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백은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모든 사활을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사활은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있죠. 그러니까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들, 또 프로들은 그런 거에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격언이라는 게 생기죠. 네, 격언이, 4월의 격언에서 일단 가장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게 살아있냐 죽었냐, 혹은 공격을 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1번이에요. 그거를 판단하는 그 눈을 키우고자 사실은 훈련을 하는 건데, 6, 4, 8생이 가장 첫 번째 격언이 되는 겁니다. 6집을 갖고 있으면 6집까지는 공격을 당할 수 있고, 8집은 무조건 살아있으니 공격 안 당한다라고 해요. 8집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흙이, 이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하나, 둘, 3대 1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백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런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이렇게 8집 이상 내고 안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네, 수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양이 안 차서 더 깨러 가거나 더 잡으러 가거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대 모양에 처음에 백의 입장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확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이 모양을 깬 거 자체가 내가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상대를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겠죠. 상대가 온건하게 도주면 이제 알았다. 난 이게 사이기만 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온건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온다 이겁니다. 자, 요거 상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바깥으로 협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도 백이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안쪽에서 살려고 했더니 뭐 4집, 5집밖에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양쪽을 뺏겨서 이게 흙은 변 양쪽을 다 차지하고요. 백은 여기도 이제 잘 못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고달퍼집니다. 그 소림류가 먹혔던 게 바로 요수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눈목자 두는 거 이제 알겠어. 처음에는 프로들도 이렇게 다 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 백의 승률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이제 눈목자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두고 했는데 이 압박을 했더니 이 압박이 너무나도 파괴력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파괴력이 좋았던 거를 이창호 구단이 이거를 이제 해법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래야 되지? 네, 왜 그래야 되지? 항상 바둑은 넓은 데로 두라고 하는 게 격언인데, 그래서 넓은 데로 가는 거를 이창호 구단이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국 이 모양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쪽이 빌렸으니까 2, 4, 6, 8집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흙은 이쪽에 틀어맞게 되는데, 백이 벌리면은 이 변 쪽으로 더 넓게 치니까 이 모양이, 흙이 여기 모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귀구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이창호 구단이 백의 흙의 모양을 깬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소림류를 깨는 가장 빠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눈목자로 두고 어깨 짚을 때 편 쪽으로 2칸 벌려서 상대가 막으면은 이쪽으로 벌리는 거, 이 방법이 아직까지도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공하는 걸 알아볼게요.
협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다 아래쪽으로 붙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 붙입니다. 이게 좀 바뀐 건데,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젖혀주면 좋은데 그냥 늘어요. 늘면은 어디선가 이제 많이 본 듯한 정석으로 변화가 되는데, 자, 요 형태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백의 입장에서 쓰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네, 정석이 내 돌은 안으로 갇히고 상대가 이 세 군데에다 틀어맞게 되면은 안으로 갇히는 정석은 최근에는 사라졌다. 근데 안으로 갇히는 정석이라는 게요, 무조건 안으로 갇혀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두 변을 뺏기고 중앙을 자동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니까 하나의 이익을 얻는 대신에 하나, 둘, 세 개를 내주게 돼서 1대3으로 불리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 형태를 이제 중앙으로 먼저 둡니다. 아래로 젖혀주면은 네, 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석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단수 치고 백은 당연히 나오고 이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만 요즘 이렇게 두질 않고요. 일단 역시 똑같이 이치예요. 옛날 우리가 일본식의 과거의 바둑 이론을 따지면은 좁은데 귀 안쪽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유형의 수가 싹 사라지고 현대 바둑은 어떻게 돼요? 네, 변 쪽으로 자꾸 확대를 하는 거예요. 변 쪽을 향해요. 네, 그러다가 요즘 알파고 바둑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큰 본질에서 넓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늘모즈까지 여기까지 기본형이고 요 한 점이 이제 불필요한 수가 돼버리니까 역시 이 포석이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공격의 의도를 이제 살리고자 한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젖히게 되는데요. 요 모양에서 일단 약점이 있고, 자, 백이 일단 젖혀 놓으면은, 자, 이게 하나, 둘, 셋, 네 집의 모양인데 일자가 된 넉집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집이에요. 따라서 이쪽은 내주는 대신에 협공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구조가 흙이 굉장히 불리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자, 무슨 구조죠? 백은 모두 살아있는데 흙이 혼자 외톨이가 된 거. 자, 우리 벌림의 협공정석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눈목자 형태 혹은 날일자로 두 칸 두는 것도 얘 왜 잘 안 두어지냐라고 했을 때 한쪽이 살아 놓은 다음에 협공이 오히려 역습을 당하더라.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도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협공한 쪽이 자기의 돌이 오히려 역습을 당하니까 이런 게 이제 나쁜 정석이 되는데, 수없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공격했던 하러 온 돌들을 역으로 안정을 한 다음에 역습을 하는 형태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협공이 그래서 잘 안 두어지는 거예요. 역습하는 방법만 알면은 협공이 무섭지가 않죠. 그러니까 승률이 떨어지니까 요즘에 프로들이 어떻게 둬요? 요즘에 프로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가 안 나오기 위해서 처음부터 협공을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방법을 네, 모르시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바둑 팬이 뭐 아주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이 한 200만, 정말 너무나 많이 즐기시는 분들 한 100만 잡아요. 100만 정도가 이제 바둑을 하루에 한 판이라도 두신다. 인터넷으로 두던 뭐하러 두던 그런 정도 보는데, 100만의 이 아주 그냥 열성 바둑 팬 중에서도 풀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네, 이 USB를 지금 사신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프로들 외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다음에 상대가 협공에 오면은 그걸 잘 풀어가시면 되고, 풀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흙으로 둘 때는 상대는 모르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상대가 대부분의 사람은 공부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둡니다. 협공을 이제 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이게 일단 한 15년간 관찰해 본 바로는 이렇게 두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90% 이상이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이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분들이 또 90% 사이에 한 70%. 왜냐면은
막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밑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조금씩 갈라지는데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1대3으로 지금 여기서 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100은 여기서 일단 살면은 성공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일단 대부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그것도 뛰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아니라 날일자로 두시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두시냐? 한 칸 뛰면은 이렇게 집이 되니까요. 한 집이라도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날일자로 이렇게 둬서 대부분 요 모양이 되면은 이 포석을 쓰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두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지키시는 분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100이 최악의 흐름이에요. 이쪽에 모양 흙이 차지했죠. 여기 흙이 차지했죠. 100은 아직도 모양이 정확하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두시거나 실제 두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형이 때 요 형태가 되고요. 상대가 이제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공격이 압박이 돼서 100이 매우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두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뛰는 수를 두세요. 그나마 그건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두시고 들여다보고 이길 때 자, 여러분들 공격의 모든 것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중앙으로 뛰어나간 돌을 바로 공격하지 말고 일단 변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는 미생마고 나는 집을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마음껏 내가 공격을 해도 나는 약한 돌이 없고 상대는 무조건 약하니까 일방적인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잡으려고 들면은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 형태는 조금 이제 난이도는 좀 올라갑니다. 자, 참고로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는요. 이쪽을 이제 밀어도 네, 호구 자리가 되니까 100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 형태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약한 돌은 역시 2개 떨어뜨리고 갑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뛴 다음에 다시 침입이 또 남죠. 그래서 일부러 2칸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뛰어나가면은 100이 이거 살리랴 요거 살리랴 급한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100은 간혹 붙이는 경우가 이제 있던데요. 제가 본 바로는 이거는 이제 치받고 맞고 끊으면은 100이 아주 곤란해요. 이쪽을 뚫고 나가면은 저쪽에 다 죽어버리니까 대부분 늘게 되는데 반대로 늘어서 이 두 점이 그냥 한 방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받는 수를 아시면 되는데 보통 젖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늘고 이렇게 진행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돼도 흙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좋은 기회를 놓친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2칸으로 뛰는 거는 뭐 여전히 흙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면 이 구조란 무엇이냐? 내가 상대는 미생마가 되고요. 나는 양쪽의 변을 차지했고 이게 바둑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되면은 아 내가 초반에 굉장히 잘 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의 잘못 두 번째는 이제 날일자로 두시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흑은 기회가 3대1로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니까 이 2칸 높은 협공을 하셔도 좋은데 좀 더 강한 협공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그때 확 잡으셔야 되겠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격의 기회를 잡으면은 그때는 최강으로 일단 밟아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뛰면은 역시 100이 아주 나쁜 건데 밑으로 달리면은 저거 따라가지 말고 일단 벌리시는 거예요. 안에서 겨우 살려고 해도 양쪽의 변을 차지하면은 100이 흙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여기 두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 자,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요거는 뛰어나오는 싸움은 장담하건대 어떻게 두더라도 흙이 무조건 유리해요. 자, 밀고 또 밀게 됩니다. 자, 일단 하나 늘어두시면 자동으로 여기 이제 집을 확보하고 가고요. 100이 이쪽으로 도망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백은 양곤마로 엮여서 흙이 나쁠 수가 없는데, 근데 바둑을 두시다 보면 분명히 처음엔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참 이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밀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칸을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매우 위험한 수예요. 제가 이제 어떤 공격 혹은 행마 등등 모든 강의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돌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붙으면은 늘거나 젖히거나 요 두 개로 판단해야 된다. 뛰는 거는 제가 일체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끊어집니까? 네, 한 칸, 자, 한 칸. 자, 그럼 여기 들여다 보시고 이을 때 이러면 이제 끊어지는 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찝어버리게 되면 돌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수가 나와서 이제 내가 유리하다고까지 배웠다가 도로 죽어요. 그럼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몇 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둘 때 협공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공격에 좋은 기회를 놓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강하게 압박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이게 좀 싸움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높게 두시면은 훨씬 공격이나 이 행마하시는 게 훨씬 안정감 있게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태는 두 개 다 혼용해서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일자는 당연히 나와 끊습니다. 요것도 역시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흙이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나쁜 결과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호구 치고 나갈 때요, 네, 이거를 이제 살려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 나가셔서 두셔도 되고, 좀 더 고수도 일부러 죽여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버리시는 건 쉽지 않으니까 살려 나가는 걸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이 책을 보는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꼬마 친구들, 바둑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꼬마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흙이 왼쪽의 변을 모두 차지했고, 여기도 흙이 어느 정도 차지했고, 여기도 차지했죠. 세 개의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침투 문제풀이 강의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어떤 모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일단은, 자, 하나, 이쪽에 둘, 이제 셋, 하나 더 이익이 있다. 중앙은 이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지 내가 뭐 억지로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살짝 걷어내고, 이 3변 하나, 둘, 셋 귀까지 세 개 이익이 있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자, 기억하시는 분들, 보통 저희 강의를 한 번 보시면 계속 쭉 연결해서 보시잖아요. 어디서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바로 선수권. 내가 선수를 얻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 부분에서는 세 개 이익을 가져가고, 선수 잡아서 내가 어딘가 둘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져가죠.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 네 가지의 이익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중앙 싸움, 이제 우리가 포석은 잘 배우고 이게 변화 있게 하다가 이 중반이 되거나 가운데서 싸움이 펼쳐지면은 그때부터 헤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중앙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집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으러 다니게 되죠. 나도 상대도를 잡으러 가게 되고, 상대도 내 도를 막 잡으러 오죠. 예, 그래서 갑자기 잘 두시던, 점잖게 잘 두시던 분들도 중앙에서 싸움이 돼버리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헐크로 변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내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둑의 구조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중앙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누구나 빡빡하지 않습니까? 네.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하나 볼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자, 어떤 식으로 되시던 간에 이렇게 막히면은, 자, 이 구조는 이제 백이 안으로 갇혀서 하나, 둘, 세 개 이익을 뺏기니까 나쁘다는 거 아시죠? 자, 어쨌든 요 최종적으로 이 소림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눈목자 굳힘을 하지 않으면은 백이 좋은 게 없다.
여러분들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공부를 하시지만 지금 100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100이 포인트가 되는 거는 내가 뭐 맨날 100만 둡니까? 흑만 둡니까? 상대가 이렇게 두어왔을 때 내가 걸쳐가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흑을 잡아도. 이런 모양이 돼서 흑과 백이 상관없을 때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상대도 이렇게 변으로 벌리게 되면 내가 이 모양을 안 둘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눈목자로 두시고 일단 가장 이제 뭐 요거야 이제 뭐 잘 하시니까 그 눈목자로 한 칸 둘 때 이런 모양이 되면은 쉽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를 두게 되면 안으로 가지 마시고